아름다운 인생을 위해 최대봉의 낭만의 안녕하셨습니까? 최대봉입니다. 본격적으로 장마철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주말부터 비가 오락가락 하더니 그제부터 꽤 많은 비가 내리다가 어제 그치나 싶더니 오늘 아침 다시 또 후두둑 빗방울이 뜯기 시작합니다. 배경화면은 지금 저희 집 앞 부슬부슬 비 내리는 모습입니다. 집 앞 냇가에 흙탕물이 콸콸 내려가더니 비가 약해진 오늘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 맑아지고 잔잔해졌습니다. 지금 바로 이때가 철렵을 하기에는 딱 좋은 때죠. 어린 시절 고향마을 냇가에서 다 해보셨죠? 물가 수초 아래 반두를 대면 버들치, 덩가리, 붕어, 미꾸라지들이 한 사발씩 건져 올려지곤 했습니다. 입이 그치면 동네 사람들을 꼬드겨 철렵이나 해봐야겠습니다. 주중에 잠시 그쳤다가 주말이면 또 장마가 계속된다는 예보입니다. 비가 내리면 도시의 거리는 또 알록달록 색색의 우산들이 떠다니겠죠.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53번째 이야기 우산 시작하겠습니다. 빨간 우산, 파란 우산, 찢어진 우산, 좁다란 학교 길에 우산 셋이가 이마를 마주대고 걸어갑니다. 어린 시절 비 오는 날이면 언제나 입가에 맴돌던 동요입니다. 갑자기 비가 올라치면 역광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서 비닐 우산을 옆구리에 끼고 파는 아이들이 비를 흠씬 맞으며 부산하게 뛰어다니던 모습들이 70년대까지만 해도 흔히 볼 수 있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요즘이야 흘러간 시절의 물건이 되어버렸지만 대나무로 만든 대와 살에다가 비닐을 덧댄 그 우산들은 바람이 세찬 날이면 훌떡 젖혀져 살이 부러지거나 비닐이 찢어지기가 일쑤였지만 그 시절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재산 목록 중 하나였습니다. 철제 대와 살에 방수천을 더 씌운 세련된 우산과 접이식 우산까지 등장하면서 언제부턴가 그 우산들은 사라져버렸지만 그 시절 비닐 우산들이 떠다니던 비 오는 날의 거리 풍경이 그립기도 합니다. 요즘도 플라스틱 대에 비닐을 씌운 예쁜 비닐 우산들이 있긴 하죠. 오래전 젊은 시절 파리의 몽마르트르를 걷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 길가 좌판에서 빨간 비닐 우산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뒤로 보이는 게 파리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자리 잡은 사크레퀘르, 영어로는 Sacred Heart, 거룩한 심장이라는 말이죠. 바질릭 두 사크레퀘르, 성심 성당이죠. 빨간 비닐 우산이 젊었던 최대봉하고 제법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비야 지구가 생겨나던 아득한 옛날부터 내렸겠지만 인간이 우산을 쓰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우산을 뜻하는 한자 산자가 위에서 내려오는 걸 막는 형상을 하고 있는 걸 보더라도 우산의 역사는 오래다 할 것입니다. 남겨진 기록이나 그림들로 유추해 볼 때 대략 3,500년 전부터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우산이 사용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비록 비를 피한다기보다는 햇빛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듯합니다. 오늘날 우산을 의미하는 영어 umbrella가 그늘이나 그림자를 뜻하는
umbra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 파라솔도 피하다를 의미하는 접두어 파라와 오솔레미오 할 때 태양을 뜻하는 이탈리아 말 솔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민들이 가지고 다닐 수는 없었고 왕족이나 귀족들이 사용하던 것이라서 높은 지위나 귀한 신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일반 평민들이 본격적으로 우산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쯤으로 보입니다. 하수도 시설이 없던 유럽의 도시들에서 2층 발코니에서 거리로 던지는 오물들을 피하기 위해 여성들이 파라솔을 들고 하이힐을 신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야는 중세적 마스터의 시대를 벗어나 근대적 아티스트의 시대로 전이되던 시절에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었죠. 그가 스페인 동북부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마드리드로 와서 거의 최초로 그린 작품이 양산이었습니다. 그 그림에서는 한 소년이 아리따운 소녀에게 녹색 양산으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인상파의 시대를 연 클로드 모네의 파라솔을 든 여인은 흰 구름이 떠가는 언덕에 파라솔을 든 여인과 그녀의 아들이 서 있습니다. 르누아르의 우산은 1880년대의 비 오는 날에 부산한 파리 거리의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산을 든 여인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죠. 이 그림 속 우산이나 양산을 든 모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 전부 여성들이라는 거죠. 사진은 영화 킹스맨에서 콜린 퍼스가 Manners makes man, 예의가 인간을 만든다고 말하며 우산으로 건달들을 쓰러뜨리는 장면에 나오는 모습이죠. 이렇게 오늘날 우산은 영국 신사들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지만 18세기까지만 해도 남자들이 우산을 쓴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에 속했습니다. 비를 피한다는 것이 남자답지 못한 일로 여겨졌던 것이죠. 비가 오면 남자들은 그냥 비를 맞고 걷거나 모자를 쓰거나 마차를 탔습니다. 그들이 우산을 쓰게 된 데는 한 남자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18세기에 아시아 지역을 오가며 무역을 하던 조나스 헨웨이라는 신사였습니다. 그는 비가 오든 해가 쨍쨍하든 우산을 들고 런던 거리를 걸어다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장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마차의 마부들에게 구정물 세례를 받기도 했지만 그의 만행은 30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남자들도 하나 둘 그를 따라 우산을 들고 거리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우산이 그의 이름을 따 헨웨이즈라고 불리기도 했다는 뒷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 오는 날이면 도롱이를 쓰거나 삭갑 모양의 갈모를 쓰기도 했습니다. 1911년 배제학당에서 여학생들에게 얼굴까지 가리는 쓰개 치마를 금지하자 얼굴을 드러내고 다닐 수 없다고 자퇴하는 여학생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을 학교에 다니게 하려고 할 수 없이 검은 우산을 나누어줘 얼굴을 가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 우산 모양이 박쥐를 닮아서 편복산, 즉 박쥐우산으로 불리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려 사람들이 좋다고 환호를 하는데 한 선교사가 우산을 받고 거리로 나왔다가 사람들의 문매를 맞았다는 기사가 그 시절 신문에 등장하고 있는 걸 보면 최초로 서양식 우산을 쓴 사람들은 선교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잃어버린 물건이 뭘까요? 우산 아닐까요? 비가 오다가 멎어도 벗어놓았던 신발은 다시 신고 나서지만 우산의 용도는 비가 올 때만이므로 비가 그치면 식당이나 술집에 두고 나오기가 일쑤입니다. 비가 내립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수많은 우산들처럼 어딘가에 두고 떠나온 기억들도 비에 젖고 있을 것입니다. 아까부터 이탈리아의 칸소네 라 피오자가 흐르고 있네요. 피오자, 비라는 말이죠. 옛날에 펄 시스터스가 눈물 같은 비가 눈물 같은 비가 빙긴 날 그 늦게 울어도 하고 불렀었죠. 이태리 가수 지글리올라 칭게티가 부르고 있습니다. 라 피오자. Some feel the rain, others only get wet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젖을 뿌리지만 어떤 이들은 비를 느낀다는 말입니다. 비는 그렇게 정서적일 수밖에 없는 자연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서의 진수는 우산을 받고 비 오는 거리를 걸을 때 완성됩니다. 둘이서 한 우산 속에서 걸어가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누군가에게 우산을 받쳐준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비록 내 한쪽 어깨가 젖는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였습니다. C'è un fuoco dentro me che non si spegnerà, lo sai perché?